새로운 브루잉 컨트롤 차트에 대한 접근이라는 내용으로 또 화요일 밤 라이브를 진행하게 될 스프로긱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커피 브루잉 컨트롤 차트라고 하는 거는 벌써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지금 보시면 로커트라는 박사가 예전에 언제 만들었냐면 여기는 지금 58년도 기사인데 실제로는 이 논문 한 편으로 본격적으로 이 브루잉 컨트롤 차트라는 게 연구가 됩니다. 이 논문은 1957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 커피 속에 있는 고형분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 퀄리티를 삼는 인덱스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테드 링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시죠. 이분이 이제 브루잉 컨트롤 차트를 여기 SC에서 발간하는 브루잉 핸드북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형태의 브루잉 컨트롤 차트가 굉장히 유명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고 이게 커피 커뮤니티에서도 한 번씩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VST라는 이제 커피 굴절계 농도계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상적인 영역 여기에 그 추출되는 커피에 점을 찍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추출이랑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는 이상적인 영역이 포함됐고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맞냐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실제로 그럼 이 안에 들어가면 맛있는 거냐? 이 이상적인 영역이란 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누가 만든 거냐? 이런 이 의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튼 브루잉 컨트롤 차트와 관련해서 이러한 커피의 관능적인 속성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어요. 그거의 일환으로 추출 온도까지도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일반 사람 소비자들은 제일 좋아하는 건 뭔가? 그래서 이 세 개의 연구가 집대성됩니다. 그런 내용을 다루려고 하고요. 요거는 우리가 익히 알던 차트잖아요. 맞죠? 브루잉 컨트롤 차트를 비슷하게 만들고 여기에 구획을 9개를 자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존이잖아요. 그러면 각각을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이거를 각각의 센서리 패널들이 이 커피의 브루잉 커피를 다 각각 영역에 맞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농도대에 각각 이 커피들이 가지는 속성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걸 묘사 분석을 통해서 이거를 다 수합을 해가지고 이 영역에서 어떠한 맛들이 주로 표현되는지를 분석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브루어 지원 가지고 윌바커티스 지원 배치 브루어로 라이트 로스팅에 이만큼의 커피를 만들고 각 영역 9개의 섹션에 적합한 커피들을 만들어요. 라이트 로스팅으로 9가지 영역 만들었죠. 미디움으로 9가지, 다크에서 9가지. 그러니까 총 센서리 패널 한 명당 27 종류의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과 데이터를 봅니다. 쭉 보고, 보시면 여기에 요거는 이제 라벨이고, 요거는 알 수가 없어야 되니까요. 자, 요걸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7개 서로 다른 샘플 타입인데, 앞에 있는 게 로스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농도, 세 번째가 수율입니다. 조합이 이제 27개 조합이 나오겠죠, 얘네들이. 자, 그러면 이걸 갖고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여기부터가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테스트 루틴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은 이 관능 속성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라이트, 미디움, 다크, TDS, 저중고, 수율, 저중고 요 순으로 나타나 있는 거 보시죠. 자, 그러면 이거 위쪽에 요거는 뭐냐면 이 향미의 강도입니다. 높을수록
잘 느껴진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파벳이 있죠. A가 똑같이 A면 요거는 둘은 거의 통계적으로 똑같다. 근데 A인데 B다. 그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B가 더 낮게 나는 게 맞다. 통계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맛의 속성, 이러한 것들을 이 로스팅 실험에서 비교 분석을 해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여러분, 아니, 로스팅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그 많은 속성 중에서 요겁니다. 로스팅하고 별 상관없이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나는 애들을 다 추려본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가 커피 추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맛들은 대부분 모범생입니다. 우리한테 그래도 추출을 컨트롤 해가지고 어떤 특정 농도 그리고 수율을 만들면 로스팅에 상관없이도 어떠한 공통적인 그런 인텐스를 그래도 느끼게 해주더라라는 한 착한 애들이에요.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쉬운 애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연구를 토대로 이야기를 해봤던 거고, 프로스트 박사가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이디얼 존이 딱 있었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 바보 같은 그런 박스 줄 거는 거 다 치워야 된다. 그래서 자, 이런 차트가 만약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영역을 크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나마 괜찮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두 번째 온도 파트에는 굉장히 이해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를 내고 다른 점은 맛의 속성 몇 가지가 더 달라졌다는 거. 그러니까 향미 속성 위주로 가요, 여기는. 아니 근데 어려우실 거 없어요. 그냥 아까 전에 제가 정리했던 거 이런 거 정도 이 차트 하나 딱 보시고 그래 단맛은 오히려 저농도, 저수율 혹은 전반적으로 저농도일 때 그리고 전반적으로 농도에 따라서 거의 모든 맛들이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 그리고 로스팅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요 정도입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이해되시죠? 자, 아까랑 똑같죠? 아까는 라이트 로스트, 미디움 로스트, 다크 로스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온도로 바뀌었습니다. 87도, 90도, 93도. 아, 쉽다, 이제. 아까랑 거의 똑같으니까 뭐 이해할 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여기 수율, 요렇게 차이 내는 거 똑같아요. 27점 만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스파이더 맵으로 그려보니까 농도에 따라서는 강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면 사워하고 비타하고 떫은 맛, 그 다음에 점도 뭐 요런 것들은 뭐 여기 차이가 있죠. 시트러스 하는 것도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인텐스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율에 따라서도 특히 이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도 농도만큼은 아니지만 영향을 많이 주더라. 그리고 근데 다 합쳐놓고 이제 온도만 갖고 꺼내 봤을 때는 거의 뭐 똑같은 거죠. 통계적으로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온도를 바꿨지만 나머지 변수를 다 조절해가지고 커피의 상태를 거의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맛은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추출 효율의 온도는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맵인데 이해가 한층 쉬워지셨죠? 자, 근데 아까처럼 여기는 사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터 있고요. 아까 스윗니스가 없었죠. 대신 여기는 스윗니스가 없더라고요. 스윗니스랑 그 다음에 아까 스윗니스밖에 없었나? 아무튼 네, 스윗니스가 좀 빠져 있고요. 근데 뭐 이것만으로도 보면 좀 재밌는 것들 경향성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잖아요. 얘들도 전부 다 합쳐놓은 겁니다. 이제 다 퉁친 이제 최종적인 거예요. 근데 특히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 자, 이 경향성을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쓴맛은 지금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거니까 숫자가 클수록 인텐스가 있거든요. 비터도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농도가 높을수록 강합니다. 이거 아까 전에 로스팅의 연구에서 우리가 테스트했던 거랑도 경향성이 비슷하죠.
떫은 맛은 어떨까요? 떫은 맛은 여러분 왼쪽 상단을 올라가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수율이 낮고 농도가 높을 때 잘 느껴지더라. 블랙티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어떤 커피에서 여러분 주로 많이 느끼세요? 특히 게이샤, 고급 커피들. 이 게이샤 같은 경우는 배전도를 되게 낮게 하잖아요. 왜냐면 그 향미를 살려야 되니까. 라이트 로스팅을 합니다. 그러면 라이트 로스팅의 스윗니스가 잘 나타나고, 라이트 로스팅에서 단맛이 잘 나오거나, 아까 전에 제가 그렇죠. 다 적어주세요. 에디오피아나 게이샤 계열 요런 것들 티라이크하게 추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뭐 티라이크한 이 향미가 없는 커피를 티라이크하게 추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커피 노트에 티라이크가 많은 애들은 수율을 높이고 연하게 추출을 하는 그런 형태로 추출을 하면 이 고유의 그런 티라이크함을 잘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역행하더라. 수율을 높이면 그리고 농도가 낮으면 이렇게 가는 게 아까 T라이크가 그랬고 하나 더 있었죠.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좀 특징적인 향미들을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갖고 약간 힌트를 이게 뭐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고급 커피들을 추출하는데 어떠한 그 아이디어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맛 같은 것들 잘 잡을 때는 우리 막 그러잖아요. 단맛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미 조금 부드럽게 하고 단맛을 좀 많이 끌어올리고 싶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텐스 있게 추출하면 단맛은 잘 추출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블랙티하고 비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상반되게 배치되는 거죠. 티라이크하고 뒤쪽에 오히려 수율이 높잖아요. 수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아까도 단맛은 사실 수율이 높은 게 아니고 수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물을 많이 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사용을 하면 수율이 높게 추출되고 연하잖아요, 사실은. 수율이 높으면은 성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물리적으로 물을 많이 써야 이 추출 수율이 높아지니까 24까지라도 끌어올리려면 TDS는 낮아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추출 수율을 높으면 되게 이런 형태로 이동합니다. 그 농도하고 수율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고수율로 좋은 커피, 비싼 커피, 티라이크한 커피를 추출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도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되게 연하게, 왜냐면 실제로 티가 연하니까.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큰 축 두 가지를 이루는 연구 논문들 두 편을 제가 이 PPT 플러스 그러니까 프로스트 교수가 평소에 했던 그런 강연 내용들을 제가 섞어가지고 통계적인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빨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까지가 지금 새로운 브루잉 컨트롤 차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거였어요. 근데 되게 크게 영향을 줬던 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되게 크게 영향을 줬던 거는 로스팅 레벨, 그 다음에 농도, 그 다음 수율, 이런 애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더라. 근데 로스팅 레벨은 우리가 브루잉 컨트롤 차트에 뭐 로스팅 레벨까지도 우리가 포함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농도, 수율. 근데 농도가 이제 사실은 더 주된, 이 관능적 측면에서는 더 주된 영향성을 갖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를 갖고 와요. 자, 요게 제가 준비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일반인입니다. 일반인들을
27잔을 주고 샘플만 3,422잔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해보니까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요. 선호도를 이제 분류합니다. 진한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닌 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봐요. 해봤더니 크게 두 축으로 나눠집니다. 이거 해보니까 자 이런 겁니다. 극한 성애자. 아마 우리 긱스님도 약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자, 극단 영역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엄청 고수율이죠. 고수율의 중간 영역대에서 이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쓰고 막 이런 거, 아까 전에 이거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맛의 어떠한 영역인지 다시 살펴봐야 알겠지만. 근데 여기도 있더라. 이건 대부분 무슨 맛인지 알잖아요. 시트러스 하거나, 사워하거나, 이런 맛들.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이 안에서도 클러스터가 나눠지는 거죠. 이런 맛이 좋아요. 약간 SM 계열의 사람들이 아닌가.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스윗 러버. 저는 달달하고 마시기 이게 편하고 컴포터블한 거 좋은 것 같아요. 티라이크한 거 좋아요. 이런 사람들. 단맛 좋아요 하는 사람들. 근데 아까 단맛의 속성이 제가 일부러 갖고 왔거든요. 이 계열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스윗 러버라고 UC 데이비스 이 팀들이 이제 이렇게 클러스터 2를 이름을 붙였습니다. 진한 거는 극딜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수율도 높은 거 뭐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적당히 높고 연한 거 좋아하고 단맛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전체 모수를 따져봤을 때 클러스터 1, 2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거를 합쳐버리면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전체를 합해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거 영역이 어딘가를 해버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차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중간 영역 지금 색깔이 제일 그래도 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쪽을 제일 좋아하는 거네 라고 하니까 이게 통계적 오류인 겁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이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극단적으로 여기를 좋아하거나 여기를 좋아하고 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이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통계적으로 때려 합치면 이러한 묘한 현상이 생기니까 이런 거는 잘못됐다. 근데 이거 어디랑 좀 닮았어요? 이거 전통적인 브루잉 컨트롤 차트의 수율 영역에 희한하게 거기가 가 있죠. 그러니까 통계적 오류를 논하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때려 합쳐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이게 사실 정확한 분석이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스페셜티 세상에서 더 맛의 종류가 다양하고 더 많은 추출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더 많은 추출된 결과물의 이 스펙트럼이 넓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떠한 특정 박스 안에 넣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레인 컨트롤 차트가 가야 되는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이 방금 제가 다 설명드렸던 걸 다 합쳐봅니다. 이제. 이거를 커피 커뮤니티한테 이제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클래식 스탠다드의 아까 했던 어떤 향미적인 속성의 영역을 섹터 4개로 지금 절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완벽한 게 아니죠. 근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아까는 전통적인 건 여기가 다 비터했었어요. 다 쓴맛 계열의 맛, 스트롱하고 뭐 연하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왔고 오버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는 그 맛의 편이 달라졌죠. 비터하고 로스티드 플레이버가 나와 있습니다. 티라이크, 플로럴, 여긴 스윗, 여기 사워 시트러스. 이제 왜 이런 표현이 여기에 사용됐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으시죠? 제가 설명을 정말 잘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제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입니다. 이 클래식 스탠다드가 사실은 이 바보 같은 박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치워야 된다. 이거 의미가 없다.
선호에 따라서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스탠다드 이상적으로 모두가 좋아하는 거 이거 그렇게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문가 패널들의 결과를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였고 여기에 요게 클러스터가 들어간 걸 딱 보시니까 선호도 사람들의 선호도를 표시를 한 겁니다. 맛과 향미 속성과 그러니까 연구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 세 가지를 다 때려 합쳐가지고 한 개의 표에다가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아이디얼 존이라고 이상적인 영역이라는 게 없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어. 근데 여기는 별로 없어요. 넓은 맛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가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클러스터 1은 스위트한 건데 또 이게 이상적이다라고 해서 여기 이상적입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맛의 속성들이 작용하는 그러한 어떠한 가이드로서 브루잉 컨트롤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가 지금 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아무튼 전통적인 브루잉 컨트롤 차트는 지금 이러한 것 때문에 자 이런 형태로 발전되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지금 여기에 여러 연구들이 다 녹아 있어요. 이 마지막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녹아 있는데 이게 픽스된 최종 버전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요 색깔이 지금 이렇게 다르잖아요.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준비 중 2021년 이제 2023년이잖아요. 왜 아직 이게 안 나올까? 제가 이 브루잉 컨트롤 차트가 새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게 벌써 한 3, 4년 전인데 그때도 SCA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거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한 사람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브루잉 차트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나온 배경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추출을 훨씬 더 잘 컨트롤 하실 수 있고 그걸 관능과 수율과 연관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사람의 선호도까지도 연관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